5월 8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가 됐지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층 밝아진 표정이 되셨습니다. 네. 예. 밝아졌고 텐션도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정도면 일단은 그 재판 리스크는 벗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불의의 상황은 생각해도 발생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미 선거일 이후로 미뤄졌고 다른 재판도 미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도 한두 개 있는 것 같은 것도 다 미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근데 지금 어제 뭐 빠르게 1시간 만에 민주당에서 오전 11시에 재판 연기를 신청을 했는데 1시간 만에 형사 7부에서 기일 변경을 해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잇따라서 대장동 재판부 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위증교사 이거는 아직 소식이 없어서 위증교사 사건은 아마 6월 3일 본날이라서 그날이 공휴일로 이제 지정이 돼 있을 겁니다. 예, 공휴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아마 쉬는 날이라 당연히 연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5월 20일 재판도 하나 있던데 위증교사. 그러니까 하나 지금 남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이런 분위기면 연기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의원님 어떻게 휴일날 재판을 잡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휴일인지 모르고 잡았을까요? 잡아놨는데 그게 그날이 된 건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다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설령 이렇게 잡았더라도 다 신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날 휴일인데 이거 안 되니까 연기해라고 하는 게 통상의 상식 범주인데 그렇죠. 미리 좀 연기를 법원에서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의 기류상으로 볼 때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행위였다고 저는 보이고요. 그런데 어제부로 조금 기류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도 연기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모든 후보는 똑같이 22일에 선거운동을 이제 보장받는데 유일하게 이재명 후보만 5번 빠져. 투표 당일까지. 투표 당일까지. 당신은 재판 출석해.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날 출석하는 문제뿐만 아니고 재판은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준비를 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여서 그건 당연히 헌법 116조에 따라서 그 정신에 따라서 연기를 해야 맞죠. 그렇지 않으면 또 여전히 계속해서 그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판을 짜고 딱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서울고법에서는 반기를 든 거죠. 그렇죠. 아마도 처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할 때까지만 해도 고등법원까지 다 얘기가 됐었을 것 같고 미리 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재권 판사하고 짰다? 그렇죠. 조희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날 5월 1일 날 선고하고 그 다음 날 기록 송부하고 배당되고 집행관 송달 촉탁했잖아요. 그거는 다 얘기가 저는 된 것이다 이미 이렇게 된 생각하고 거다. 그런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은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러갈 거라고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재판하면은 다 승복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예상을 했을 텐데 국민들이 나서고 이런 상황을 아마 예측 못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그런 분위기를 봐서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어제 입장을 낸 것을 보면 내외부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내부라는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사실상 재판하는 판사들이 할 때 우리가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써도 내외부란 표현은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법원의 어떤 지시에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따로 우리가 연기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낸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몇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일단 무슨 특별한 증좌는 없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가 일종의 짬짬이를 했다. 저는 그렇게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100%? 네. 뭐 증거 있으세요? 증거는 없습니다. 제 내피셜인데 그건 제가 정확한 사실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문회에서 또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게 수사에 들어가면 전화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수사해야 된다. 저는 나중에 수사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하면 전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속사포로 이례적으로 재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럴 수가 없고 그다음에 속사포를 잡은 것뿐만 아니고 저는 서부학 교수가 한 20일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처음에는
뭐 저건 좀 너무 나갔는데 이런 생각을 보통 법조인은 했어요. 그런데 그 집행관 송달 촉탁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거는 20일 안 지키겠구나 이렇게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무조건 저거는 왜냐하면 15일 날 기일을 정하는데 원래대로 27일을 보장하면 선거일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15일 정하면서 집행관 송달 촉탁을 해서 빨리 최대한 어떻게든 쫓아다니면서 송달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월 3일 이전에 선고하고 확정까지 다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면 20일을 안 지키는 것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20일 안 지킬 것 같다. 그래서 저거는 문제 있다. 우리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 비상 상황에 돌입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아니었으면 이럴 수가 없는데 하다가 당할 뻔했습니다. 윤석열의 구속 취소처럼 장윤선 기자님께서 아주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서부학 교수님께서 정말 영민하게 딱 판단을 해주셔가지고 경고 사이렌을 세게 울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함정을 팠다. 그 후보 등록하고 그러니까 그 후보 등록하고 12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그때 재판기일을 잡아서 그렇죠. 무투표 저쪽 그러니까 무투표 당선 전략을 무투표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큰 그림을 짰고 너무나 오만한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판을 짜서 이렇게 대통령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한 것이 수사하게 되면 지금 외부에서 세력이 개입돼 있다 이런 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사하게 되면 누가 어떻게 전화 통화를 했고 누가 어떻게 모였고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단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혼자 저걸 하지는 않았을 거고 거대한 배후의 세력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수사가 되면 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거대한 있습니다.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모 로펌의 법률사무소에 누구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확인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태에 있어서 과연 대법원장 혼자 결정한 거냐? 그럼 아니면 나머지 대법관들하고는 어떻게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고 해서 저렇게 10명의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저런 말도 안 되는 판결과 말도 안 되는 시기에 결정을 내렸는가? 그러면 과연 대법원 혼자 했나? 아니면 밖에서 누구하고 또 공모한 게 있지 않나? 이거는 굉장히 저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수사해 보면 굉장히 많은 게 드러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건이에요. 이게 뭔가 빙산 일각으로 솟아내는 건 굉장히 작지만 사실상 물 밑에서 움직인 것은 굉장히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나중에 특검으로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적이 양승태 사법농단보다 더 세게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어제 국민의힘 모 의원이 초유의 사태 아니냐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대법원이 이렇게 선수로 정치 한복판에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반박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인혁당 사법살인에 버금가는 그런 저는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한복판에 들어서 국민의 참정권 무시하고 야 우리가 후보 결정해 줄게 알아서 그중에 찍어 이런 그렇죠. 아주 오만한 발상이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역대 있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그 양승태 사법농단에 버금간다면 오히려 더 그 내부에 내막이 있을 거라고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 현직 판사인 그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5월 7일 오전 9시 39분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기일 변경을 해야 되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즉시 소집이 되어야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 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다 떠나서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 유권자들이 지지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원 내부가 지금 술렁이고 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도 법원에 친한 친구들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는 싫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친구들조차 이건 너무한 거다. 미쳤나 봐 이런 표현까지 저한테. 미쳤나 봐. 대법원장이 미쳤다 이런 얘기까지. 대법원장 미쳤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저거는 법원 판사들의 어떤 머릿속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까지 사법부의 권위의 원천 그리고 승복의 원천은 사실 사법 소극주의거든요. 적극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정치 한복판에 들어서지 않고 최후의 어떤 판단자로서의 지위 그런 권위를 갖는 것인데 지금 한복판에 선수로서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많은 판사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갖고 있고 저기
사법부의 대법원 사조직이 아니다 이 말은 네. 우리 팔아먹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법원을 왜 당신이 자기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법원을 송두리째 팔아먹습니까? 네. 라는 항의의 표시고 예. 과대망상이다까지 지금 그렇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어제 기사를 보니까 실명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고 심지어 나가라 이렇게까지 네. 얘기하는 거 봤는데요. 예. 법원 조직상 법원의 판사들의 성격상 잘 굉장히 있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다들 의견을 보통 자제하고 네. 글 쓰는 걸 보통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저렇게 하고 근데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렸다고 네. 그래요. 그러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한 일로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전에 버틸 수 있을까?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4일 청문회는 예정대로 한다고. 네, 진행해야죠. 예. 예.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뭐 여기까지 왔는데 탄핵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당내 여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론도 있지만 물론 그것이 수렴이 돼서 지도부에서 결정할 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선거일 전에 재판을 기일을 정해서 네. 이재명 후보가 위험하다는 것도 당연히 이유가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거 탄핵을 논하고 네. 청문회를 논하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한복판에 끼어들어서 정치 행위를 했다. 그래서 사법부의 신뢰 심지어 우리가 정말 이게 웃긴 일인 게 네. 야 20일을 대법원이 안 지킬 거다라는 의심을 하잖아요. 네. 그거는 법의 명문으로 규정된 거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자기들이 최고 법원이라고 하는 대법원이 안 지킬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전체 사법부의 전체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체 결과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청문회를 꼭 해야 되고 그 결과 자체만을 놓고 보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저는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제 단지 고등법원에서 날짜를 미뤘다고 해서 그것이 안 할 일은 아닌 거예요. 그게 원칙이잖아요. 네. 옳고 그른 걸 따질 때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저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네. 왜 그렇죠. 이런 결정을 네. 하게 됐는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저는 더 기가 막힌 게 설령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대법관들 있지 않습니까? 9명의 대법관이 이윤구 그다음에 저 한 사람 누구더라? 오경미? 예, 오경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들이 네. 무슨 실타래처럼 쭉 딸려들어서 합시다 하니까 그냥 무조건 결정. 이 9명의 대법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나? 그리고 기록은 본 건가? 기록은 저는 100% 안 봤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 저는 정말 개탄하는 것이 네. 제가 어제 저기 고등법원에 항의 집회하러 갔다가 오면서 네. 제가 혼자 릴스를 하나 찍은 게 있는데 그때 네. 한 말이에요. 뭐냐면 정말 개탄스러운 건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정말 개탄스러운 건 그 9명의 대법관이다.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대법관 하면 이게 자기의 주대도 그 법대 위에서 그렇죠. 예. 12명이 다 서로 치열하게 논쟁해서 그렇죠.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릴 것 같은데 마치 졸개들처럼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끄는 대로 가가지고 그냥 예. 제가 본 기록도 분명히 안 읽었을 것 같거든요. 완전히 조희대의 졸개들이 그렇죠. 됐어요. 그런 예. 모습을 보여서 아니 판사가 돼서 다 하고 싶은 게 대법관이지 않습니까? 그 꿈을 이뤘어요. 네. 그 꿈을 이뤘는데도 도대체 뭘 더 바라고 저 사람들이 저러나 이런 그런 개탄스러운 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발언이 이게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허위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 저는 그 글도 안 읽었을 거라고 봐요. 공소사실에 있는 뭐라고 네. 조작이죠, 뭐 이런 말들 안 읽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로도 충분치 않습니다. 들어봐야 돼요. 네. 사실 글로 써 있는 것과 예. 사람이 말한 걸 녹음 파일을 들어보는 거 실제로 방송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렇죠. 그걸 들어봐야. 선거인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면서요. 그럼 네. 자기도 들어봐야죠. 그렇죠. 근데 네. 저는 100% 안 들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글도 안 읽었을 것 같고요. 저는 네. 나머지 9명은 대법원장 이렇게 합시다 하니까 아마 따라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판결문도 굉장히 네. 좀 열악한 수준이고 네.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낸 이윤구, 오경미 네. 두 분의 판결문이 보면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알려준다고 네. 생각해요. 절절한 심정으로 쓰거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대법원 이렇게 정치 한복판에 쓰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신속한 재판 하는데 예. 서로 이런 건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절절히 쓰고 있어서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간접적으로 예.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제대로 된 분은 딱 두 분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윤구, 오경미. 예. 나머지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0명의 대법관은
진짜 최소한의 판사로서의 직업 윤리도 없는 분들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 자기가 최소한 판사라면 기록은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전원합의체니까 최소한 자기들끼리 몇 차례 토론이라도 해보고 예. 당신은 무슨 생각인지 회의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유독 우리 이재명 싫어. 그러니까 투표지에서 이재명 지웁시다. 그럽시다.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아니 대법관도 한 표고 일반 국민도 한 표입니다. 맞습니다. 자기가 싫으면 자기는 안 찍으면 돼요. 그렇죠. 왜 다른 사람을 못 찍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그거예요. 당신들이 그래 서울법대 나오고 공부 잘하는지 알겠어. 그리고 판사 평생 한 줄 알겠고 대법관인 줄도 알겠는데 너도 한 표고 나도 한 표야. 그렇죠. 그런 생각이 너무 그렇죠. 강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저희 이렇게 센 겁니다. 너님이 뭔데 내 그렇죠. 투표권을 뺏어가 맞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현장에서 시민들 만나 뵈면 야 이거 되게 웃긴다 이 사람들. 그렇죠. 자기들이 뭔데 내 투표권을 뺏어가려고 해. 무슨 권리로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법대 위에 이렇게 굉장히 법대가 높잖아요. 네. 사실 법대를 높인 거는 법원의 판단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높이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자기화시키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판사들이.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야. 법대를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법대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개혁안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대법관이라는 단어도 제가 보기엔 너무 권위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큰 대화. 실제로 그리고 일부 판사 중에 이런 인용 판결, 파기환송한 판결과 같이 생각하는 판사 중에는 굉장히 우리는 고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고고한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판단이 현명한 판단이고. 근데 정치인 중에도 판사 출신들이 좀 그런 게 있다라는 비판도 있잖아요. 판관이라 저 사람 아직도 자기가 판사인 줄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왕왕 그래서 있죠. 그 어떤 착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면 국민들이 복종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이 아니고 국민들은 원래 똑똑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정보가 다 오픈돼 있잖아요. 그렇죠. SNS도 발달하고 해서 오히려 대법관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래서 그걸 간과한 거죠. 정치인들보다 훨씬 똑똑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누가 지금 들여다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거지. 자료도 안 보고 그냥 뭐 그 몇몇 저 신문이나 보면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임의 판단한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그 말씀이 옳은 거예요. 신문 보고 얻은 정보를 제가 보기엔 기록 안 보고 그러면 나쁜 사람 맞네요. 대충 이렇게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아니 오늘도 보수지 보면 중앙일보, 조선일보 아주 그냥 난리 났습니다. 이재명의 굴복한 사법부 막 이런 거예요. 이재명의 굴복한 사법부가 아니라 국민 여론, 판사들 내부, 법원 내부의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니까 버틸 수가 없었던 거 아니냐. 아니 잘못은 대법원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잘못은 대법원이 했고 국민이 바로 잡아준 것이죠. 맞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굴복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고 중앙일보 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마음의 유한을 또 갖고 분노를 또 삼키며 우리 또 전진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고립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을 못 보고. 그렇습니다. 자, 14일 청문회는 예정대로 하고요. 특검법도 통과시킵니까? 특검법 조의대 특검합니까? 특검해야죠. 네. 아마 곧 발의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발표했는지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발의할 겁니다. 곧 발의해서 특검해야죠. 이거 조사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단순히 대법원장 혼자 이건 내가 정치에 개입해서 이재명을 날려야지 이렇게 판단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마 법원 내부의 연락관계, 외부와는 또 어떻게 통모했는지, 심지어 윤석열 측하고도 어떻게 연락됐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민수 의원이 윤석열과 좀 내통한 뭐 증좌가 있다, 제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확인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모르겠어요. 처음 들었는데요. 그거는 아마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겠죠. 근데 그거는 결국 수사를 해야 밝혀지는 문제입니다. 통지사실도 보고 압수수색도 하고 해야 휴대폰도 보고 그러면 확인될 겁니다. 간단히 확인될 사안이에요. 조의대 대법원장 휴대폰만 압수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양반들은 이런 걸 수사받을 줄 몰라서 아마 다 핸드폰을 했을 거예요. 우리를 누가 건드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압수수색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또 증거인멸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휴대폰 바꾸고 조의대 대법원장 또 휴대폰 바꾸는 거 아니에요? 바꿀 것 같습니다. 근데 통신사실이나 이런 객관적인 자료는 1년씩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통신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근데 내용은 무슨 내용을 무슨 통화를 내용인지는 했는지 확인 안 되죠. 그런데
적어도 통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이게 무슨 전화냐 이렇게 추궁해서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다른 데서도 증거는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하다 보면 꼭 이게 다 인멸됐을 것 같은데 해도 다른 데서 튀어나온 증거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질의하고 청문회하는 또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가 결국 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증인 출석하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 증인 출석 요구는 했죠. 지금 채택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주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이죠. 네, 다음 주 수요일에 잡혀 있고요. 물론 이제는 그 신뢰는 없죠. 법을 안 지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법을 지킬 것 같은 신뢰는 이미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대법관으로서 법 지키라고 해왔으니까 네. 법에 따라서 출석 동행명령 받고 출석 요구서 받고 출석하셔야 될 겁니다. 당연히 출석해야죠. 뭐 대법관은 법에 예외가 있습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의결하고 나오라고 해서 출석 요구서 받으면 나와야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법원행정처장만 보내고 자기는 안 나오면 법원행정처장 아마 증인 채택이 안 됐을 거예요. 행정처장은 그 재판에 관여한 분은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다른 대법관들도 모르겠습니다. 출석 요구서 안 받으려고 출근 안 할지 다른 사람들이 일반 보통 시정 뭐 잡배 같은 사람들이 하듯이 하는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시정 잡배 하듯이 도망 다니는지 동행명령장 안 받으려고 동행명령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는지 받고도 법을 어기고 안 나오는지 그거 다 지켜봐야 됩니다. 국민들이 진짜 다 지금 5천만 국민이 눈이 이렇게인가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 건지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면 여론은 따라올 거야. 어차피 이재명은 범죄자 이미지가 있어.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이 재판을 손을 덜덜덜덜덜 떨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긴장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뭔가 이 올인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대법원이. 올인? 저는 올인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희대 올인. 왜냐하면 보십시오. 지금 그 자기가 획책한 파기환송해서 빨리 6월 3일 전에 선고를 해서 확정을 해서 이재명을 날리지 않으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여론적으로 많은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기들한테 화살이 날아올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걸 봐서는 거의 대법원이 올인하고 있네. 저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 쟤네들은 20일 전째 안 지킬까 이렇게 그때도 확신했었고 제가 원래 성격상 막 그 세게 얘기하고 화도 내고 막 이러지는 않는데 이번에 저 너무너무 붕괴를 한 것이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사법부, 제가 알아왔던 대법관 이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서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도 불행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사법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잃고 저 사람들도 정치 안 해 이래버리면 국가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그러니까 이미 그런 단계에 이르렀어요. 국가의 아주 큰 기둥을 흔들어 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거는 탄핵해야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는 탄핵해서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법관회의 열어가지고 당신 그만두라. 더 이상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그만두라라고 해서 아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그만두는 선택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치욕 뭐 국회 나와서 망신 당하느니 내가 그 전에 그만둬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못 그만두게 하고 못 그만두게 하고 이거 탄핵으로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렇게 잘못된 망동을 한 대법원장은 이렇게 탄핵되었다. 그렇죠. 라고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탄핵이라고 하면 확 안 와닿으니까 저는 그러니까 파면되는 거잖아요. 탄핵이.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파면시켜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제멋대로 그만둬? 물론 사퇴하라고 우리가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어떤 그거에 대한 값은 맞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값은 파면입니다. 그래서 파면해서 거기에 법적으로 파면에 따른 대가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수적 가치예요. 맞습니다. 잘못을 하면 책임을 져야죠. 그렇죠. 이게 분명한 보수적 가치인데 잘못하고도 내빼고 뭐 그 내란을 일으키고도 지금 강아지 끌고 다니면서 산책하고 보리밥 먹으러 판교까지 가고 보수적 가치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더 국가 이런 기강 뭐 이런 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뭐 진보가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더더욱 그걸 내세우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지금 나라로 송두리째 흔드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엄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반드시 남겨야 됩니다. 지금 12.3 내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요. 이 내란을 내전적 상황으로 만들려고 저는 지금 조희대 또는 여기서 멈춤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나서서 12.3 내란을 장갑차를 막았던 것처럼 이 조희대의 사법 내란도 국민들이 막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 또 뭐가 있을지 몰라요. 진짜 거의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자, 오늘 D-26일인데 네. 의원님 진짜 힘듭니다. 지금 기자들이 그 얘기를 해요. 선배, 우리 대선 끝나면 휴가 갈 수 있을까요? 대선 끝나도 또 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번 연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화요일 날인가요? 다 출근했는데 쉬는 날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 의원님 쉬는 날이 누워서 오늘 쉬는 날이었구나. 그렇다니까요. 지금 사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것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헌법 84조 이 해석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재판은 연기가 됐고 그러면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이를테면 6월 3일 날. 그러면 6월 18일 날 대통령 신분으로 이 재판 받으러 가야 됩니까? 이번 사태로 아무튼 84조는 대통령의 이제 소추를 제한하지 않습니까? 소추라는 것은 원래 일본에서 온 표현인데 원래 법이 독일에서부터 일본이 이렇게 오잖아요. 소추의 개념은 기소, 공소 유지, 그다음에 공소 결과에 따른 항소심, 상고를 할 것인가 여부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원래 개념으로 쓴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왜 그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검찰청법 수사권 범위 이거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했을 때 그때 각하 결정이 결국 내렸습니다. 이게 지금 청구인 적격이 없다 뭐 이런 취지인데 그때 아니다 이거 우리 따져줘야 돼 할 때 다른 재판관들이 그때 소추의 개념에서 이미 엄명을 해놨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소하고 소추 그러니까 공소 유지하고 결과에 따라서 상급심에 항소하는 그런 절차까지 포함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엄명을 해놨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학자들 당연히 다수설 뭐 대부분 절대설이 전 그렇다고 생각하고 재판은 정지되어야 정지되어야 한다는데 워낙 요새 세상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대법원 20일도 안 지킬 거라고 생각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법안으로 그건 확실히 명확하지만 확실하게 해두자 이 취지에서 법안을 어제 통과를 시켰죠.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6월 3일에 법사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법사위. 그러면 이게 본회의에 상정돼가지고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리는 없겠죠. 이제 본회의가 언제 열리느냐. 거부권이 무서워가지고. 본회의가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법사위는 통과됐으니까요. 본회의에 회부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 날짜가 이건 뭐 천천히 해도 되겠네요. 천천히 해도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굳이 빨리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또 이주호 대대대행이 또 이걸 또 거부권 행사하게. 대대대행이라는 표현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행입니다. 대행. 그냥 대행. 왜냐하면 이렇게 마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돼서 그 이주호 대행 또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겠지만 아마 지도부에서 적절한 날짜를 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흔들리거나 뭐 이럴 리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신 걸로. 요새 세상에는 그런 법안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게 참 그것 자체가 개탄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안까지 만들어야 비로소 승복하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엘리트라는 표현도 쓰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위 이제 그 사법 법꾸라지, 이게 법기술자. 그러니까 그 끝판왕이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괴한 방식으로 저는 지귀현 판사도 저는 이분도 좀 조사 내지는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혼자서 이런 판단을 했을까. 분명히 그 뒤에 조이대가 있을 것이다.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고.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사하다 보면 또 조사하면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검사님 조사하면 다 나오죠. 그러니까요. 진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그 국민의 이름으로 확실하게 이 역사 앞에 단죄를 받을 수 있게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잘못된 것은 정확히 직시하고 도려내야 새살이 제대로 된 새살이 돋아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 법사위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명태균 특검, 최혜병 특검 싹 다 통과가 됐어요. 요거 다 언제 이건 다 이렇게 해놓으면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요것도 그것도 본회의 부의 날짜는 이제 조정할 수 있겠죠. 지도부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러면
즉각 다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요 얘기 좀 아이고 시간이 다 됐네. 그래도 요거는 저 정치인 나오셨으니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8시 반에 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좀 늦게 하긴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당무 우선권 발동하겠다는 것이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나가지 않겠다. 왜? 불법이니까 앞으로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정말 부끄럽다. 나는 이 강압적인 폭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나는 싸울 줄 아는 후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문수를 끌어내리는 작업 손 떼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지도부하고 전면 충돌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옆당. 뭐 아무리 옆에 땅이지만 그래도 공당인데 저는 행태를 보이는 것 자체가 참 전체 정치인으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저 얘기는 나는 한덕수 너 나가라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11일까지 단일 안 되면 그만두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후보 등록 안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근데 일주일 아마 해서 일주일 후에 뭐 여론조사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10일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한덕수는 아마 등록 안 할 건데요. 그러면 자연뽕이라고 그러나 제대로 하면 자연뽕으로 그냥 자기한테 단일화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덕수가 등록을 하고 만약에 단일화가 한덕수가 되면은 한덕수 등록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나한테 단일화를 해야지 저 사람 기호 8번 받을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 뭐 국민의힘에서 뭘 해줄 수도 없을 건데 당연히 나한테 단일화해야지 이렇게 또 자기 프로파간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문수는 나는 절대 양보 못해. 오늘 그걸 선언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한덕수 고사작전. 그 한덕수 고사작전이 저는 다만 이 시점에서 김문수가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당무정지 당무선권 옥새 들고 나르샤 이것만 잘 방지하면 김문수가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코미디 같은 게 저쪽에서는 구덩이 딱 파놓고 이재명 후보를 투표지에서 지우려고 한 거예요. 무투표 당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의원님? 이재명 후보가 무투표 당선되나요? 옥새 들고 나르고 막 그러니까 옥새 들고 나르고 막 이러면 저게 어떻게 되나요? 진짜 황당무계해지는 거예요. 옥새 들고 나르면 이 당에 이제 기호 2번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한덕수 기호 8번 되는 거고요. 아예 그 출마조차 하지 않게 되면 이준석 후보하고 싸우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후죽순으로 아마 후보 등록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결국에는 이 대서사가 이 코미디로 끝나는구나.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됐나요? 참. 진짜 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민주당이 그리고 또 다른 그 많은 야당들이 제대로 정치를 해주니까 그나마 이 나라가 이렇게 지탱유지되고 있다. 국민들이 반드시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정치가 헛되이 돌아가진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이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마지막 한 말씀. 마지막. 오늘 5월 8일 어버이날이네요. 아 그러네요. 우리 그 미래 세대를 낳고 기르고 고생하신 어버이들 오늘 축복받으시길 바라고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 오늘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 낳고 기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카네이션 선물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